2025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10월 2일 기준 환율은 1,403.73원으로 전 세션 대비 0.07% 상승하며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고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된 결과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한미 장기금리 격차 확대가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 약세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건설 투자 부진과 맞물려 경제 성장률을 0.8%로 끌어내릴 전망이다. 수출 기업에는 환차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악화와 가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로 대응 중이나 정치 불안과 지정학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 시 환율 안정화 가능성을 제기하나 단기적으로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촬영됐다는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공무원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28일 촬영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화재 진화 후 18시간 만에 예능 촬영은 무책임이라며 방송 취소와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재 이후 촬영 맞지만 대통령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했다며 허위 유포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측 선동이라 반박했다. 논란 확산으로 JTBC는 추석 특집 방영을 5일에서 6일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추모 시간 가만이라 설명했으나 촬영일 공개 요구가 이어지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부부는 K푸드 홍보 목적으로 출연했으나 재난 시기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중 태도 민감성은 한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한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 한중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후 서울 명동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국익 훼손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 단속을 지시했다. 이는 관광 수출 효과를 강조한 발언으로 혐오 행위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중국 셰셰 발언으로 친중 논란을 빚었으나 취임 후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근간 유지와 중국 관계 균형을 추구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우려 속에서 반중 과잉은 미중 갈등 최전선 노출 위험을 키운다. 이 대통령은 한쪽 치우침은 위험하다며 안보 경제 균형을 우선시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석방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이다. 법원은 공소시효 임박으로 신속수사가 필요했으나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 출석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부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부금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방 직후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세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정치적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유치장에 갈 수 있다고 주장, 일반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지적하며 시민들은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방해 발언으로 혐의를 받았으나 조사에서 사실은 인정하나 위법 부인했다. 방통위 폐지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 9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도입된 지 72년 만의 결정으로 배임죄의 추상적 요건과 광범위 적용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 법은 업무상 임무 위배로 재산 손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부과했으나 정상적 투자나 경영 판단조차 처벌 대상이 돼 기업 활동을 저해했다. 주요 수혜자는 기업인과 경영자들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환영했다. 특히 그룹 총수들은 부당 내부 거래나 자회사 지원 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있어 최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 배임 재판 피고인들은 형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재명 구악이라 비난하며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대체 입법으로 사적 자금 유용 등 중대 범죄 처벌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지 범죄 억제에 공백을 초래할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5월 이후 전면 중단하고 아르헨티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수입업체들은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세 일시 폐지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대두를 최소 1020개 화물 규모로 계약했다. 이는 1112월 선정 예정으로 중국의 4분기 재고 확보를 위한 조치다. 브라질과 함께 남미산 대두가 중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산 비중은 2024년 51%에서 올해 8월까지 29%로 급감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지원 차원에서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약속했으나 이는 역효과를 낳았다. 아르헨티나가 세금을 폐지한 직후 중국에 대두를 대량 판매하면서 미국 농가 수출이 제로에 가까워졌다. 대두 가격은 3% 이상 하락. 농부들은 에이커당 100에서 200달러 손실을 호소하며 무역 협상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두협회는 농업경제가 고통받고 있다며 즉각 거래를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 긴급 지원을 시사하나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은 미중 갈등의 상징으로 미국 농업 지지층 불만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한국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충격적인 사례가 드러났다. 어업종사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차례 반복하며 약 1억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법상 180일 이상 근무 시 횟수 제한 없이 120에서 27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수급자 130만 명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자도 1만 5천 명에 달한다.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해 부작용이 크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50% 삭감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제도 악용이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금융사로부터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소각하거나 원금 최대 80%를 감면한다. 대상자는 약 113만 명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된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대신 없애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고의 연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액탕감 사례처럼 반복될 경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해온 국민들에게 역차별 피해가 발생한다. 수잡을 뛰며 빚을 갚은 자영업자들은 우린 호구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라 돈으로 연체자를 구제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정부는 엄격한 소득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5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중국인 집주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40% 이상을 넘어서며 본국 귀환으로 추심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1억 원을 대위 변제했으나 15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자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허구 운영 예산에서 나오며 소수 무책임한 외국인 집주인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사고 발생 시 즉시 강제 경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인 부동산 보유 증가로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보증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